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소순무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후견협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조세 및 행정소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유언과 후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 현 사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가구 구조가 많이 변한 거 잘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유교적 전통 하에 가부장 제도로 가족 제도가 유지돼 왔습니다만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 핵 가족화되고 단독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만 보더라도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무려 1395만, 노인 가구는 775만, 가구 전체의 약 35.6%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단독 가구가 무려 30%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자녀 없는 가구도 많이 늘고 있죠. 이런 현상에서 지금 보면 현재 우리들, 저도 고령에 속합니다만은 우리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베이비 부모 세대 여러분 아시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몇 년간은 약 100만 명의 연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생했죠. 지금 한 20여만 넘는 것 보면 그 4배 정도 많은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60, 70대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그동안 우리 그에 힘입어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 그 60대 이상의 그 장년층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약 40%에나 육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은 돈이 많이 없죠. 돈 벌 기회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마련도 포기하고 웰빙만 추구하고 우선 내 좋은 대로만 하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뭐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 노후 오는 베이비 부모들도 독립적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고 했지만 이제 의탁할 데가 없어진 거죠. 오로지 이제 사회 국가에게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것도 재정 상황들에 워낙 지출이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 강점은 있기는 합니다. 고령자들도 휴대폰 다 사용하시죠.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느 분들은 뭐 인플루언서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건강 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처 공원이나 산에 보면 고령자 많습니다. 그리고 멋쟁이 노령층,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고령층에서는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급격히 좀 변한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자손이 번창이 큰 희망으로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노후에 내 재산을 지켜서 나의 삶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자금을 또 잘 키우기 위해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은 사회적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고령층의 재산관 또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게 생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뭐 벤자민 플랭클린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만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 건강이라는 게 잘 지키고 노력하지만 언젠가는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정신적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위 치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에 빠지면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 웰다잉 문화가 조금 형성되고 시작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재산 물려주면 물론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 뜻대로 아니면 형제 자매 우애가 깊어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가졌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상속 사건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를 좀 보기로 합니다. 최근 10년간 상속 분쟁 사건 수는 이혼 사건은 무려 2배나 됩니다. 무려 5만 6천 건이고요. 특히 이제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이라고 아시죠? 부모가 법정 유언 외에는 전혀 유언을 남기지 않아서 그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지는 게 지금 우리 민법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 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 때문에 분할 사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4년에 771건에서 2022년에 무려 2,776건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법정 상소가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는 이제 일정한 지분을 다 법에 따른 지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는 1.5, 그밖에 자식들은 하나씩 일씩 가져서 나누면 되는데 그게 이제 유언에 의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 반절을 준다, 누구는 뭐 안 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우리 민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마 여러분들 고령층에 계신 분들 수십 년 전에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갖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유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반절을 확보해 주자는 게 유류분 제도고요. 그 내놔라 하는 소송들이 바로 유류분 제도 소송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 다툼이라는 게 큰 거액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무려 83% 사건이 1억 원 이하의 사건,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투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속 사건이 늘어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부장적 문화에 이제가 소멸이 되고 남녀 평등이라는 사회적 진전이 있었고요. 또 가족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뿔뿔이, 그리고 재산이 있어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유언 문화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해서 평소 내 자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녀에 알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써놓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 관계 애초 초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얼마가는 좀 남겨주자는 제도로서 뜻은 좋았지만 지금은 그걸 가지고 다투는 가족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을 개정하자, 유류분제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민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는 바뀌어지겠지만 어떤 형태로 바뀌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이 서로 달라져 가지고 다툼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유언장 보관 제도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정부에서 유언장을 보관해 줍니다.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쓰면 여러 번 다 보관하죠.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상속 분쟁이 2년 사이에 무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그 웰다잉 문화운동 산하의 유언법제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게 착안해가지고 입법 추진을 해서 이번 국회에 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언장 보관제도가 되면은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다툼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언장을 써도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다툼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1% 미만의 분들이 이제 유언을 작성하는데 미국만 해도 65%나 됩니다. 그러면 왜 유언장을 쓰지 않게 될까요?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어때? 전부 야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내가 보는 거 아니냐, 나 죽음이 임박한가 이런 부분이 쉽게 꺼려지잖아요.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제일 큰 원인 같기도 하고요. 또 내 유언이 주로 이제 재산에 관한 게 이제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식들의 뜻하고 바라는 바하고 내 생각이 달라.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미리 노출이 되거나 뭐 알려지게 되면 쓸데없이 그 여생 동안에 분쟁이 더 일어나지 않는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10년 또는 20년 전에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더 예쁜 자식도 있고 더 예쁜 자식도 나쁜 짓 하면 미워질 수도 내 생각이 또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본들 이게 제대로 미리 다 공개하기는 그렇고 어디다 또 잘 보관하면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누가 상속인주가 하나가 보고는 자기한테 불면 찢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들 우려. 그리고 야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나중에 써보지 이러다 차차 미루다 보니까 유언 문화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유언장 쓰자는 운동이 아니라 좀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언장 써보기입니다. 유언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써봐야지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써봐야 된다. 그래서 그 유언장이 완성이 되면 이제 공증도 할 수 여러 방법,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좋지만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유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런 우리 문화운동이나 유언장 쓰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모두 공유가 돼 어떤 사례가 있다, 다 누구는 어떻게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이런 공유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노후의 삶의 설계가 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말, 또 가족들에 남기는 말, 사회에 남기는 또 기여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노후에 나의 삶의 계획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겠고요. 또 하루하루 삶을 또 생각하다 보면 웰다잉 소위 하루하루의 삶을 더 충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부를 통한 사회 기여인데요. 요즘은 특히 이제 독신 가족들도 많고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그런 가구들도 많은데 그 재산이 제법 있어도 그걸 다 조카한테 물려줄 겁니까? 원하는 거, 또 희망하는데 돈 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유언장을 쓰려면 잘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언장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아까 말씀드린 우려, 유언장 안 쓰는 이유 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식들의 생각, 상속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는데 그게 유언장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미리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언장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상속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은 정말 혈육지간 아닙니까? 서로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뭐뭐 하지만 다들 다 자녀들 결혼해서 또 자식들이 있고 사람의 이기심과 또 혈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내 뜻대로 유언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경험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성가해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재산을 잘 물려주고 가족끼리 화합해서 잘 지내가라는 뜻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약정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다. 팔지 못한다. 이제 거기 나오는 수입 그걸 이제 균등하게 나눠서 쓴다 이렇게 돼 있고 너무 치밀해 가지고 상속세를 다 계산을 세무사를 시켜서 계산을 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고 나자 바로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물건으로 함부로 갖다 낼 수도 없고 비상장 주식 안 받습니다.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쉽게 팔리나요? 그것 때문에 누가 내느냐, 뭐 가산세 붙는지에도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다 상속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 돈 내서 상속 분쟁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러 부동산 중에서는 자식 명의, 큰아들 명의도 있고 명의도 딸 이름도 있었어요. 이제 그걸 다 묶어놨는데 이분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업하는 자식도 있고 또 별 직업이 없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것만 살게 내가 좀 사업 좀 크게 해봐야 되겠다. 내 담보 좀 넣자. 아니면 관리는 또 여동생이 너 관리한다고 너무 많이 지출한다. 줄여라. 이제 폐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시작되는데 부동산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현금은 쉽습니다. 나눠 가지면 되지만 부동산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다 이해관계 좋고 빚는 부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되면 이제 그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전국에 있는 거 어떻게 잘 나눕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그 가족의 희망과 그 유언하신 분의 뜻대로 돼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내가 돌아가면 내 뜻은 자식들에 전해지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본인만의 희망이지 자식들 재산을 통해서 묶어 놓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나눠주고 상속인 부모를 기리는 쪽이 훨씬 낫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그 유언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언을 하려면 아주 잘하고 여러 부작용 경험들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유언을 우리가 쓰자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고요. 끝으로 저희 그 유언 무료 상담 센터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그 담당 변호사를 사무국에 지정해서 바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드릴 게 원칙이지만 다만 그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그 방향이나 여러 아이디어는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은 올바른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많은 그 가족 구성을 생각, 재산 또 여러 법률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옳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무료 상담 센터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그 방향 뭐 이런 부분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심화된 더 깊은 부분은 아마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